1장의 수혜일치에서 네 번째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에서의 주어를 찾는 거야. 우리가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총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which, who, that 이것은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근데 what은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겠노?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관계부사. 관계부사에서 보면 where, when, why 형용사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how는 명사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항상 끊어서 봐야 되고, 또 what은 선행사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what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리고 선행사 수에 따라서 항상 일치시켜야 돼. 또 선행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절의 내용하고 같은 것, 즉 관계대명사절 속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이용해서 선행사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이런 경우야. 맨 처음에 선행사가 나옵니다. 이게 명사겠지.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자, 관계대명사절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물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생략이 됐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동사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선행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도 괜찮다 이 말이야. 특히 생략이 되는 목적 관계대명사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선행사가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지? 어떻게 사용한다? 반드시 뒤에 동사가 와야 돼. 관계대명사 쓰고 나면 뒤에 동사가 왔을 때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하고 이 동사가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선행사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분명히 동사가 앞에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동사가 전체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지? 그런데 관계대명사에 사용되는 이 동사도 선행사하고 관계가 있고, 뒤에 나오는 것도 이 선행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이 선행사가 주가 되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에 보면 명사하고, 자, 명사하고 이런 거 보자. 자, 여기 보면 명사하고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관계대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면 봐. 항상 쌤이 전치사에는 잘라라 했지.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나오면 또 잘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선행사가 몇 개가 되냐면, 자, 선행사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봐. 여기 보면 이 선행사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 있고, 명사, 세 번째가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해서 선행사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행사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행사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음표를 쓴 게 뭐냐? 선행사가 여러 개가 됐을 때 누가 선행사가 되느냐? 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가 이 명사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럼 이 두 개가 아니라면 이 명사, 또 이 두 개가 아니라면 이 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내용, 이걸 설명해 주는 명사가
선행사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가 복수형이고 이 명사가 단수잖아. 그러면 요 뒤에 이게 이렇게 되면 복수로 취급해야 되고, 맞지? 이게 단수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동사는 단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 거라. 그럼 학생들이 헷갈리겠지, 그지? 선행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 문제 틀렸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명사 뒤에 큰 말을 찍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말을 찍으면 계속용법이라 한다. 이 계속용법에 쓰이는 이 위치는 뭐냐? 자, 항상 위치는 앞 문장 전체 또는 절 또는 구를 선행사로 취할 때 그때는 위치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말가 있을 때 이걸 무슨 용법이라 부르지? 무슨 용법이라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 큰 마가 없으면 그걸 뭐라 하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해석도 있잖아. 이렇게 큰 마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밀고 내려가는 해석이 돼야 되고, 큰 마가 없으면 오히려 뒤에서 앞에 거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인데 요거는 별표를 2개. 자,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야. 이 도치라는 말은 모든 영어 문장은 누가 먼저 시작? 주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도치가 된 거야. 이 말은 주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누가? 동사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왔을 때 동사가 오고 주어가 뒤에 오는 요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요런 현상. 그럼 이때 이 X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요걸 좀 외워놔야 돼. 자, 첫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 자, 우리가 부사가 먼저 시작하면 즉 문두에 왔을 때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there is, there라 들어봤지, 그지? there가 먼저 나올 때 이건 뜻도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가 나와요. 특히 주로 장소, 방향, 이게 문두를 시작할 때, 또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문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부정의 뜻을 가지는 부사가 자 여기 있습니다. 외워둡시다. 자, 첫 번째 never, not only, not, seldom,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scarcely, rarely, little, 그 다음에 bare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긍정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해.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 조동사가 먼저 오든 뭐 비동사가 먼저 오든 주어가 뒤에 나오는, 알겠나? 도치 현상이 벌어져야 돼. 특히 이제 4번 only 같은 경우는, 자, only가 왔을 때는 이 부사나 부사 구절이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only 하면 초점 부사라고 해서 그 뒤에 거를 강조하거든. 그래서 only가 오고 부사나 부사 구절이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조동사 주어, 자, 이렇게 도치가 벌어진다. 그 다음 5번째,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도 했습니다. so를 썼을 때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면 선생님이 이 얘기 했지. 자, 첫 번째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so를 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하고 두 번째 주어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주어하고 이 두 번째 주어가 서로 다를 때는 도치해라. 맞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 돼? 첫 번째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주어가 서로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도치하면 안 돼. 요래 되겠죠. 요렇게. 주어가 서로 같을 때는 도치 안 한다. 주어가 다를 때만 뒤로 갖다 놓고 도치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need하고 nor, 이거는 당연히 부정의 뜻이잖아. 맞지?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동사는 도치가 돼야 돼. 특히 이거는 당연히 부정문이겠지. 특히 앞에 동사의 형태는 앞 동사에 따라서 바뀌겠지. 요걸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비동사가 되면 여기도 비동사, 여기가 조동사가 되면 이것도 조동사.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기타 도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도치는 이겁니다.
부사구가 먼저 올 때 또는 형용사인 보어가 먼저 오죠. 아니면 형용사 보어. 자, 요겁니다. pp나 ing에 해당하는 형용사 보어하고 부사.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주격, 보어가 먼저 와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동사하고 주어하고가 자리를 바꿔야 돼. 특히 이 주격 보어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보어가 돼야 돼. 그 다음 7번째는 원래 if가 있었는데 if는 뭐 할 수 있노? 생략할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있지. 자, if 썼다. 주어 썼다.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이렇게 안 가나 그죠? 근데 이 if가 생략돼. 이 if가 생략되면 이 동사하고 이 주어하고 자리를 서로 어떻게 하노? 이렇게 둘이를 바꾸는 거야. 됐나? 그래서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어도 도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as야. as를 썼을 때는 동사를 쓰고 주어를 써도 되고 아니면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도 되고 이거는 선택적 도치라 그래. 이거는 선택적 도치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뭐 도치를 해도 되고 정치를 해도 되고 이거는 작가 마음대로야. 그 다음에 이제 as에 해당하는 as 용법이야. 이것도 역시 도치해야 되는 것도 작가가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 then을 썼을 때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동사 주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8, 9, 10번은 as하고 관련된 또는 비교급하고 관련된 것들은 작가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몇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가 되어 있고 한번 좀 기억해놔야 나중에 독해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